예, 이학영의 뉴욕 앤 서울, 뉴욕 증시 또 일희일비합니다. 분위기부터 살펴보고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점검하겠습니다. MTN 이학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 우리 시장은 뜨거웠는데 뉴욕 증시는 또 좀 혼조세였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상승했지만요. 예.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동안에 8월 한 달 내내 어떤 급등락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들, 특히 소비와 관련된 개인들의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한 두세 가지 나왔는데요. 다소는 좀 엇갈리는 지표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의 온전히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고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70% 미국 GDP의 70%는 소비에서 나오는 시장이죠. 4월 이후 최고 수치가 났습니다. 전망은 0.5%.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생각됐었는데 0.6%로 생각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반면에 개인 소득은 생각보다 좀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좀 이슈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0.5%였고요. 전망치가 플러스 0.3%였는데 막상 뚜껑 열린 것은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로시간 자체의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는 얘기가 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이번 주 말에 있을 미국의 고용보고서 8월치 고용보고서 나올 때 확인될 텐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좀 엇갈리는 지표가 좀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시간 대학의 8월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월 2번 발표입니다. 월 중간에는 잠정치 내지 예비치가 나오고요. 월 말에 보통 이제 확정치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89.8이 나왔습니다. 한 2주 전에 나왔던 수치가 92였기 때문에 그보다 상당히 좀 낮아진 수치가 나왔고요. 전월 달에는 98이었고요. 이 수치는 2016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으나 결국 연말로 갈수록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인상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따라서 소비에 약간의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주식시장에 좀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역시 시장에서 이런 경제 지표보다 더욱더 관심 있는 것은 결국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가 있고 금리가 있고 트윗이 있는데요. 일단 금리 자체는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 현상이 지난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10년물이 한 1.50%로 마감됐고요. 2년물이 1.512%로 마감됐습니다. 꽤 크진 않지나 어떤 팩트 자체를 보면 2년물의 금리가 더 높은 채로 마감된 것도 일주일이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7, 8월 우리 시장도 어려웠지만 지난 8월은 미국 증시도 꽤 변동성이 있고 주가가 하락했던 달 아니겠습니까? 지난 흐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는 약간 소강 상태였고요. 주간 단위로 보면 그나마 5주 만에 S&P 500 기준으로 플러스로 났지만 월간으로 보면 약간 다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월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2.6%나 빠졌고요. 지금 보시는 건 S&P 500이 되겠는데요. 다우지수가 1.72% 하락, S&P 500이 1.8%가 떨어졌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5월에 있었던 6.8% 하락에 비해서 3개월 만에 하락한 거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1년을 보면 작년 10월 고점 치고 하락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7.3% 하락했었고요. 작년 12월은 진짜 피해 12월 그리고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월간 10% 하락하면서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었다는 거 기억하실 텐데요. 1월 달에 급반등했었고요. 5월 달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업들, 소위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어떤 관세 무역 전쟁이 다시 이슈가 되면서 주가 7% 가까이 하락했었다고요. 다시 한번 6월 달에 하락했고 7월 달에 급반등했던 것. 즉 한 달 또 급등락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결국 1.8% 하락했습니다. 가장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하락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됐었다는 거. 한때 이제 물론 막판에는 회복됐지만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제롬 파월 의장과 시진핑 주석 중에서 누가 더 나쁜 적이냐 얘기할 때가 있었죠. 그때가 거의 이제 최대로 긴장 관계가 커졌을 때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G7 국가의 PMI 지수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2017년에는 G20, 우리나라 포함해서 G20가 모두 기준선 위에 있었다가요.
빠른 속도로 지금 오른쪽 보면 하락하고 있습니다. 50 이하로 간 국가 대부분, 미국도 이제 가까이 겨우 지금 50포인트가 지켜지고 있는데 이번 달에 공식 지표가 나면서 50 이하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누구나 다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죠. 특히 10년물 금리의 빠른 하락.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미국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월간 단위로 보면 0.40%포인트 이상으로 10년물이 급락했습니다. 폭 자체도 컸는데요. 이렇게 폭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도 9년 만에, 8년 만에 최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징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멕시칸 그 요리로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점이 되겠는데요. 치폴레가 연간 94%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난달에 5% 이상 올라갔고요.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제2의 아마존을 꿈꾸는 쇼피파이가 연초 이후에 178%, 지난달에도 21%나 올라간 것이 가장 큰 특징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9월이 시작됐는데요. 역시 뭐 9월도 미국의 FOMC가 가장 주목되는 이슈 이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함해서 9월에 주목해야 될 변수를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일단 9월에 변수 하기 전에 네. 9월에 과거 얼마만큼 좋았냐 나빴느냐로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 뉴스 보입니다. 보니까 9월이 안 좋았다 이런 게 아침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치를 찾아봤더니 팩트 네. 자체는 맞고요. 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엑셀로 계산하면 이거 금방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숫자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확인해드리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1945년이니까 과연 70년 가까이 70년 이상의 그동안의 네. 역사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S&P 500을 월 평균으로 다 그냥 줄을 세우면 월 평균 0.69%가 올라간 것이 그동안 75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되겠는데 9월 평균은 0.54%가 오히려 마이너스 났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0.5%는 평균이 되겠고요. 절반 이상인, 즉 10번 중에 5번 이상은 주가가 내려갔고요. 4번 정도만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년 중 역시 1년 중 하락할 확률이 제일 컸던 것도 9월이 되겠는데요. 반면에요. 10월 달은 또 평균 66%로 플러스가 났다는 거죠. 평균 수익률도 0.93%. 그러니까 이 통계만 보면 9월은 좀 안 좋고 9월 대비 10월이 올라가니까 9월 언저리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한 가지 숙제 숫자가 되겠고요. 그러면 아마 희망적인 것을 우리가 좀 좁혀보면 8월 달에 말이죠. 8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1.8%가 떨어졌는데요. 1985년 이후, 그러니까 이거 역시 보면 한 35년간의 최근의 역사를 보면 8월 달에 떨어졌던 해가 딱 15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표가 나오는 그 바그래프 나오는 것이 15번인데요. 그 15번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번엔 9월이 아니라 9월부터 12월까지 남은 4개월 동안은 플러스가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일 뿐이지만 한 번도 예외 없이 8월 달에 하락했던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올라갔다는 것에 일단 주목할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물론 과거의 통계일 뿐이지만 이런 8월에 안 좋았을 경우에 9월 이후에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늘상 4분기는 좀 좋았던 것이 미국의 상례입니다. 뭐 저희가 10월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시피 그것은 어찌 됐건 연말 소비 경기라는 것 때문이 되겠죠. 미국의 소비에 결국은 40% 이상에서 많게는 60%까지가 딱 11월부터 12월 두 달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9월의 이슈는 역시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재개 그리고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되겠고요. 역시 9월 17일과 18일에 있을 FOMC에서 과연 어떤 금리 결정을 할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는 이 모든 것을 앞서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될 것이면 뭐 틀림없겠고요. 어찌되었건 금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몇몇 연준 위원들이 금리의 동결까지 얘기해서 그런가요? 한 3% 정도는 금리 동결 가능성. 그렇지만 절대 다수인 거의 97%는
이번 달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네. 시각이 여전히 일단 지배적이라고. 25bp 내리는 쪽이 그렇죠. 높은 거죠? 25bp가 되겠고요. 네. 아쉽게도 50bp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0%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에는 참고적으로 오늘 밤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노동조 휴가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9월 6일 지표가 되겠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14만 7천 건의 신규 일자리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3.7%, 임금 상승률이 0.3%. 이렇게 고용 보고서가 물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특히 금요일 날이 주목되는 것은 그날 미국 동부 시간 12시 반에 제롬 파월 의장이 한 열흘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서 다시 한번 연설이 있기 때문에 또 무슨 얘기할지 정도가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과 함께 9월에 챙겨봐야 될 글로벌 일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